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그래도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좀 학교 가서 수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학생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2학기도 좀 대응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최근에는 원주에서 그 명륜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2명이 형제가 확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원주 공고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해서 지금 교육계에 누적된 확진자는 20명 정도이거든요. 강원도 내에서만. 뭐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좀 나오면서 지금 원래 예상했었던 전면 원격 수업은 좀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단계 조치에 따라서 대부분 학교들은 중학교까지는 3분의 1 정도가 등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고3 학생들이 있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가 등교를 하고 원주만 확진자가 원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가 이제 원격 수업 전면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했었다가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노려들 때문에 그 명륜초와 그 학교 병설 유치원만 한 주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배님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얘들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수학여행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인데 다 못 가죠. 그래서 너무 우울한 자기네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졸업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졸업장만 택배로 이렇게 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등교 수업을 못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잖아요. 학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친구들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는 인성에 대한 교육,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 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 학생들, 뭐 심지어 재수생들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 폭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나도 재수하겠다. 뭐 어차피 내신 지난해 다 따놓은 거. 뭐 이런 경우도 벌어지고 그래서 참 이게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요한 거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이제 은근히 기대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수업 자체를 빨리 당겨서 들을 수 있고 남는 시간에 자기가 확보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온라인 하려면 와이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다 와이파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같은 시간대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빨리 듣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학업 능력이 일단 떨어지겠고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학업 능력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서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 뭐 확 당겨 들어가지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로서도 뭐 재생 시간을 조절을 한다든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도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특히 주변 상권이 좀 엄청 침체됐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지금 다 원격 수업이죠? 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원래는 18일 정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하겠다라고 대부분 학교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더 4주를 연장했어요. 10월 18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다른 학교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난 대학교 학비가 비싸잖아요. 학비 문제 근데 나오죠. 그 돈을 내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냐. 근데 학교 입장에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대학교가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니까 등록금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일부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장학금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성적을 제대로 산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대다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뭐 학교에서도 성적 장학금을 제대로 학교에서 안 줬다.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내는 만큼의 양질의 수업을 제공받지 못하는 이 고객들, 대학생들의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 온라인 수업이 대학교가 연장이 되면서 가장 심각한 게 그 주변 상권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원래 요맘때면 개강 파티로 한참 불붙어야 될 시기였잖아요. 근데 아예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대학교 상권들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일반 뭐 회식 자체가 이제 거의 안 하는 문화가 되니까 없어졌고, 제가 1학기 때 그때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24시간을 하는 음식점이었는데 그래도 잘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너무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매출이 뭐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저녁 때 하던 인력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9월 달 지나서 이제 2학기가 개강을 하고도 역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을 때 다시 갔더니 앞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예 사태가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놓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있는 대학들도 보통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이 여기 춘천에 머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원주도 마찬가지고 네. 대학가 주변의 상권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집에 가서도 다 원격으로 수업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생계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네. 보시는 분들 좀 어떠나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대학가 상가랑 비슷하게 춘천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석사동의 한 그 치킨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그냥 보자마자 요즘 어때요라고 말을 묻기가 민망하게 역대급 고통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차 대유행 때도 견뎠었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견뎠냐 했더니 여기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가끔씩 뭐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지켜주면은 유지가 됐는데 이번 2차 때는 공무원들 회식 금지가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권고로 내려온 거예요. 뭐 의무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 모든 지역의 공무원들의 회식이 전반적으로 줄은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회식이 줄면은 지인들, 아는 사람들 다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80%가 매출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가족까지, 의료계 파업까지 또 겹쳐버리니까 네. 가족이 아픈데 틈내서 병원을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절망이 겹쳐버리니까 점포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있나? 사야지 누가.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라고 뭐 안전 문자가 오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좀 있으면 또 가을철 독감까지 겹칠 수 있어서 정부에서 맞아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제 다소 꺾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제 주말 지나면서는 92자릿수로 이제 줄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지금 자영업자들 피해 또 영업 제한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 추석으로 넘어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추석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때마침 독감 시기랑 겹쳤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유행병이 겹치는 걸 트윈데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긴장을 해서 예. 대상자를 확대를 하고 연령대 또 예. 무료 접종 예방 연령대를 확대를 했죠. 그래서 만 12세 이하였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18세 이하, 고3 때까지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또 65세 이상이었는데 62세 이상으로 또 범위를 넓혔어요. 네. 그래서 전체 우리 도내에서만 66만 3천 명이 무료로 이제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요때 맞춰가지고 식약처에서 해외 코로나하고 우리 독감을 동시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임상 실험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검진하면 두 가지 병에 감염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저 같으면 저는 사실 다 우리 모든 도민들이 다 한꺼번에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독감까지 하면서.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딱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가지고 이제 그 역학조사가 좀 효과가 높아지게 그렇게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